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드릴 영상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가장 기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것들은 좀 놓쳤는데 2학년 때만 챙겨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 혹은 나 3학년 1학기 지금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채워서 소용이 있을까? 모든 걱정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혼자 애매하게 지금까지 생기부를 채웠던 친구들보다 훨씬 좀 유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드리는 장종쌤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제대로 채우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 생기부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종합인데요. 생기부를 통째로 봐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그것을 자세히 좀 아셔야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종합이란 무엇이냐? 학업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참된 인간인지, 정말 성실한 아이인지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기록부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중요한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대학 합격하는데 잘 쓰일 수 있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요, 인적 학적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학생 정보가 들어가고요, 전입학했는지 입학했는지 퇴학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특기사항도 간혹 가다가 기재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차입니다. 출결 상황인데요. 출결 상황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수업 일수에 따른 결석과 지각, 그리고 조퇴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이 질병 혹은 미인정으로, 그리고 또 기타 결석 사유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미인정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가끔 정말 억울하게 미인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정말 이거 하나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출결 상황은 그럼 어떤 것을 평가하냐? 학생의 성실성 및 공동체 역량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이거는 반영이 될까요? 네,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반영이에요. 학교 생활에서 다루는 수상 내역이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은 여기 적히긴 하는데 반영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이어서 비슷한 거 있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수상 경력과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5번 목차가 생겼죠. 학교 폭력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도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학년, 그리고 조치 결정 일자 및 그에 대한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련해서는요, 1호부터 9호까지 아이들에 대한 처분이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가 이제 6번 목차,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6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현 고3 같은 경우는요, 5번 목차라고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체는 무엇이냐? 우리 비교과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4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학급 내 활동,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들어가는 자율활동들이 자율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학교 안에서 어떤 회장을 맡았다든지 하는 역할들도 이 안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학급 안에서 학급 자치회 회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도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 교육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강에 참여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율활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자율활동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2학기 학급 자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학급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역할을 했던,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재를 통해서 리더십과 관련한 공동체 역량들이 평가를 받게 되고요. 명사 특강을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과정 박람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교류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활동도 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자율활동은 그럼 누가 적어주실까요?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활동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활동들을,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은요, 자율활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단체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또 중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부장을 맡았다든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왔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 안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진로와 관련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진로 영양대에 해당되는 내가 동아리 명칭을 선택해서 들어갔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신문부라는 것을 했고요. 27시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역할은 신문부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견해를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짜임새 있게 관찰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작성해내는 활동들도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요, 동아리 활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그에 따른 어떤 활동까지 했는지가 학업 역량 안에 있는 탐구력뿐만 아니라 내가 진로를 이렇게 찾아서 동아리 안에서 활동을 했어요 라고 하는 진로 탐색 활동 측면에서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진로 활동 한번 볼 텐데요. 진로 활동은 사실은 자율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보다요, 기재되는 항목 및 글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자율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각 500자씩 들어가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총 700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트 수도는 2100바이트나 들어가는 만큼 중요한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역량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도 우리 진로 활동 안에서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나중에 미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진로 활동에는 무슨 활동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생기분류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로 활동 보시면요, 여기 희망 분야라고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단어가 적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정말 꿀팁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역할도 맡았어요. 진로 부장까지 했네요.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자신의 꿈을 찾고 노력하는 과정을 발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탐구 활동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디자인 싱킹 활동을 하면서 이건 생명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로 활동 안에서 제일 좀 무난한 활동이 무엇이냐? 바로 검사예요. 검사는요, 사실 되게 무난한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어떤 것에 대한 검사를 받고 하는 수동적인 활동들보다요, 직접적으로 어떤 탐구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봉사활동 들어가 볼게요. 봉사활동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소 또는 주간 기간명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계 시간 보시면 되겠고, 활동 내용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주간 기관에 학교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제 개인 거는 봉사활동 안에서 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가냐, 우리 누계 시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1학년 때는 몇 시간, 2학년 때는 몇 시간, 3학년 때는 몇 시간, 이렇게 좀 뭔가 봉사로서의 역량, 누군가를 좀 돕는 역량, 공동체 역량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 봉사활동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봉사활동 시간이 적어요. 어차피 이제 학교 것만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챙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들 중에 우리 봉사활동 챙기고 싶은 친구들 있니? 혹은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봉사 시간 채워줄 거야 라고 하면서 손 들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손 드셔서 챙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리더 활동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 진행되려면 아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어떤 임원이라든지 한다면 자연스럽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입니다. 학기 초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 채워지게 되면요, 학기당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씩 채울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율활동은 누가 채워주시죠? 담임 선생님이 챙겨주시고요. 자, 동아리 활동은요, 당연히 담당 동아리 선생님들께서 채워주시고요. 자, 진로 활동은 누가 채워주시죠? 네, 담당 진로 선생님 혹은 진로쌤이 없다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서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 안에서 채워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6번 창체 혹은 5번 창체 밑에 있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학년별로 뭐가 나와 있냐, 원점수 및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도 나와 있고요. 석차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위수도 들어가죠. 결국에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학업 성취라는 것으로 포함돼서 학업 역량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혹은 세특,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 안에 들어가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누가 적어주실까요? 국어 과목이면 국어 선생님이, 그리고 과학 과목이면 과학 선생님들이 적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어떤 것들이 평가받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국어 과목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뭐 PPT로 발표했다, 주제는 무엇이냐, 뭐 별 보러 가자, 그리고 뭐 수학 시간에 해석기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또 학업에 대한 발표 사례가 이렇게 녹여져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뭐 각종 창체에 들어가는 활동들은요, 어떻게 챙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류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탐구의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탐구 보고서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진로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양식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챙길 수 있냐? 어떤 영상을 보고요, 소감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무엇이 있느냐? 신문, 기사, 스크랩 활동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서 제출하는 독후감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활동이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행평가 같은 활동들을 최대한 진로 쪽으로 엮는다거나 아니면 탐구 쪽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화 탐구 활동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탐구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본인한테 맞는 것, 본인이 좀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게 좀 적극적인 요소가 잘 보일 것인지 잘 선택해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생기부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만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들어가 있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6번 목차를 넘기시게 되면 이 안에서 또 진로 선택 과목도 있고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학교 자율과정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포함이 되니까요, 이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독서 활동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재를 해주시는 곳도 있고요, 기재를 안 해주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좀 보고서 형태나 이런 것들로 세특이나 창체 쪽에 많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입니다. 요거는 담임 선생님의 온전한 역량이기, 재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해 나갈 거예요, 저의 꿈은 무엇이에요, 저는 이런 탐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담임 선생님과도 자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 넣으면요, 여기 정말 잘 적어 주십니다. 좋은 평가들 위주로 행특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구조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 봤고요. 생활기록부의 구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집어 넣으셔야 그게 어떤 활동을 채웠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인적 학적 사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출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수상 경력, 그리고 네 번째, 자격증 인증 및 취득 상황이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6번 목차,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이거는 이제 현 고3 같은 경우는 5번 목차로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창체 같은 경우는요,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석차 등급 및 내신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8번째 목차, 독서 활동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혀야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는 어떤 요소별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기부라는 것은 참 내가 정말 잘 챙긴다고 해도요, 학교 측에서 잘 안 챙겨주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저 아이들은 어떻게 챙겼는지에 대한 좀 비교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험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야 이렇게 챙겼어야 됐네 라고 후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생기부를 채울 때 나만의 기준 혹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뭔가 혼자서 좀 챙기기 힘들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생기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컨설팅 링크나 댓글 혹은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좀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진행은 장종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